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미니 PC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처음에 이 고진샤와 같은 UMPC가 나왔을 때는 노트북이 이렇게 작게 나와서 휴대도 간단하고 정말 미래에는 이렇게 작은 노트북이 지배를 할 줄 알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완성된 형태로 나온 이 미니 PC는 정말 그야말로 매니아들에게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고진샤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원믹스의 경우에도 제가 다 리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고전 게임용 간단한 작업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수스 EPC 시리즈라는 이 넷북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디자인으로 넷북의 또 황금 시대를 열 줄 알았었던 아수스 EPC 7인치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배터리도 대방전이 돼서 어댑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윈도우즈 XP. 정말 오랜만에 보죠, 윈도우즈 XP 부팅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경우에는 CPU가 900MHz 싱글코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은 600대로 작동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응 속도는 XP 자체가 워낙에 예전 사양에 맞게 나온 OS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하드디스크는 ID 형식의 SSD로 4기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램은 이 기기에서 사용되는 최대 용량인 2기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 속도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브라우저는 크롬 9 버전을 깔면은 아마 사용은 될 텐데, 네, 이렇게 네이버 메인 화면의 경우에도 오류로 로딩이 안 됩니다. 네, 유튜브는 접속이 안 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윈도우 XP 미니 노트북, 네,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실 여기다가 고전 게임 같은 거 설치해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XP 게임이라든가 그 이전에 도스 게임들 그런 거 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 XP OS가 참 아쉽지만 개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램 8기가 이 정도 모델이면 아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장착을 하면 지금도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말 큰 베젤을 다 활용해서 9인치 정도의 LCD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딱 요 사이즈의 7인치를 넣을 것인가, 그것도 또 고민이 되는데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어봐서 만약에 이 LCD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면 되겠는데 아마 거의 재활용이 안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스피커를 후면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큰 화면을 할 것인가, 그냥 7인치로 할 것인가, 이거는 또 열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예전에 제가 덱스북 만드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죠. 트랙패드 활용하는 방법은 PS2 USB 컨버터를 사용하면 되고, 키보드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방법, TNC 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키보드의 보드를 적출해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키보드를 살릴 수가 없으면 다른 키보드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한번 분해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판을 방열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 CPU에 이 써멀 패드를 붙여서 이것 자체를 방열판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링팬이 하나 있었네요. 네, 공간이 생각보다 좀 협소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디스플레이의 핀이 60핀입니다. 60핀. 거의 안 쓰는 핀인데 보통 40핀과 50핀이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7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50핀이죠. 거의 딱 들어맞습니다. 살짝 이쪽에 조금 손만 봐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터치도 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터치까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문제는 이제 이 라인을 어떻게 빼느냐, 이게 문제인데 큰 난관입니다. 이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메라도 있네요. 라즈베리파이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연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되면 나중에 뜯어 가지고 여기다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작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스피커를 제외하고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이 좁은 공간 안에 설치하고 케이블을 이쪽으로 뺄 수 있나, 그게 가장 문제인데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다 정 안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죠. 뭐 방법이 없다면은. 라즈베리파이 4, 그리고 이번에는 SSD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판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디스플레이용 컨트롤러 보드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넣으려 그러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봐도 뭐 높이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포트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USB 포트는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서 납땜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두고, 뭐 다 웬만한 포트들은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이 그렇게 해야지만 닫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 슬롯도 제거를 안 하면은 이게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SSD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성공하면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포트들을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만 거의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잘 분해하는 노하우 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거를 집어 넣다가 어디 합선되는 데를 건드린다거나 그러면은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하실 분들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며칠 걸린 것 같은데 뭐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네, 이렇게 분해되는 것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강력본드로 붙이면 되겠지만, 이쪽은 그래도 안 보이니까 대충 잘라냈는데 여기는 보이는 부분이라서 잘 잘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본드로, 강력본드로 붙여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이제 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푸시 타입입니다. 푸시 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락이 되는 형식의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사용하는 푸시 락 스위치는 사이즈가 커서 여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스위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램포트를 살리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무선 랜 자체가 뭐 성능이 좋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4에서는 유선 랜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를 여기다 달고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흰색 3D 펜으로 막아보고 스위치는 이쪽에 이 정도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